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책임자로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3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는 건 신천지 대구교회발 1차 대유행 이후 8달 만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1차 대유행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지난 8일 신규 확진자 100명을 넘은 지 18일 만에 5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른 데다 단순 누계로만 따지면 서울 누적 확진자 수는 8,113명으로 이미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대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발적 집단 감염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서초구 아파트 입주민 전용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연천 신병훈련소에서도 하루 이틀 사이 5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해 있던 일상 속 감염이 차단되지 않은 것을 이번 대유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더 자세한 얘기는 대담에서 나누겠습니다. 네, 윤지영 기자 발제 들으신 대로 8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나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지금 군부대의 집단 감염 상황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길종 기자, 이 신병훈련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70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훈련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은 즉각 전수조사에 돌입했죠. 어제 저녁 9시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국방부는 부대원 1,100여 명 중 이번 주에 입소하면서 검사를 받은 훈련병을 제외한 86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간부 4명, 훈련병 66명 등 7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사를 받았으나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인원이 10여 명 있다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지난 10일 입대한 후 꼬박 2주가 지난 24일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질병관리청의 통제하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군에서는 뭐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나요? 네, 어젯밤 긴급 회의를 개최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고 간부들도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강화는 훈련 방식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사격, 행군 등 영해 활동 없이 영내 훈련만 실시하고 실내 교육은 인원을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부대 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적인 훈련만,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신병교육대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신병들의 입대가 계속되며 걱정을 사고 있기도 한데요. 육군 관계자는 입대 자체를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 앞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는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또 우려되는 곳이 바로 서울 서초구의 사우나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여기서 지금 관련 확진자 한 10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이 서초구 사우나에서 나온 확진자가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우나 한 곳은 아니고 이제 서초구에 있는 사우나 두 곳을 모두 합친 건데요. 네. 한 사우나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가 66명, 그리고 또 다른 확진자에서 또 다른 사우나에서 46명이 나와서 총 112명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두 곳이긴 한데 이 둘 다 단지 내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우나인데 한 곳은 600세대, 또 다른 한 곳은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때문에 현재 누적이 112명인 거지 여기서 얼마든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부산 해운대의 이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 집단 감염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초구 사우나에서는 왜 이렇게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건가요? 네, 저도 바로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일단 두 곳 사우나 모두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환기가 잘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지하에 있는 데다가 이제 샤워하는 곳 외에 이제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라커룸이라고 하죠. 파우더룸, 화장을 고치고 하는 곳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좀 협소하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탈의실 파우더룸에서 드라이기를 사용을 할 경우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 길 그대로 사람들이 계속 확진이 된.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기 바람을 하게 되면 이 드라이기 바람을 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우나 안에 들어갈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강력해서 60도까지는 가야 활동성이 좀 줄어드는데 사우나 온도를 60도까지 유지하는 것 자체도 계속 사람이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우나 이 접수하는 분들이 만약에 무증상 감염자다라고 할 경우에는 라커룸 키를 주고 뭐 돈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 이 사우나 출입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김은미 기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네. 어제 정부가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을 했잖아요. 네. 우려되는 상황은 없었나요? 네, 저희가 어제 이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민주노총이 대신 9명씩 10명 미만의 집회를 허용하기 때문에 9명씩 쪼개기로 대신 동시다발적으로 좀 집회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 민주노총 집회 괜찮았는지 한번 가봤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경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옮기세요. 우리가 물러야 하는 근거를 대시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행정응원 요청에 따라서 경찰은 도로 아닙니까 이게? 아니 서울시에서 이게 저 발령한 집회 신고 다 내놨어 이게. 자, 도로 옮기니까 조금만 뒤로 가세요. 기술성을 갖고 밀지 마. 밀지 마세요. 뒷다리 밀어주지. 너안 봐?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뭐 강력한 충돌은 아니었지만 뒤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우리가 왜 뒤로 가야 하냐 근거를 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충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9명 미만으로 왔는지 어제 방역 당국에서 주시해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실 몇몇 현장에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집회였었는데 네. 몇몇 그 집회 현장에서는 9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경찰과 그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어떤 대치 상황까지 빚어졌다고 하고요. 네. 서울시 방역 지침이 9명까지였지만 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100명 미만까지도 가능했었는데 그곳에서도 100명이 넘는 일부 지역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면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남 진주시에서는요, 이 와중에 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통장, 이장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사람들이 다 자비를 들여서 연수를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시 예산으로 간 연수입니다. 진주시 이장과 통장 그리고 공무원이 지난주에 2차례에 걸쳐서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련 확진자가 지금 이미 30명을 넘은 상황이고요. 또 이장과 통장의 특성상 주민 접촉이 많다는 점에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연수 일정은 각각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여기에 쓰인 시 예산만 1,1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남도는 지난달 26일에 그 이장 통장 연수를 자제하라는 도지사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 예산을 써서 연수를 갔다 왔다는 이 점으로 인해서 경남도는 지금 엄중 문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 코로나19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주도해서 타 지역으로 단체 연수를 다녀온 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진주시장이 대표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정작 이 진주시장도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12월 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연수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로 연수를 갔다. 거기다가 진주시장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고도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각 시도가요. 이 연말 되면 이제 보통 예산을 좀 밀어내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예산을 소진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반납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이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장 통장들인데 특히 이장 통장들은 주민들하고 매일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되어 왔고 이런 게 지금 1단계, 2단계 상승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지금 위험하다는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지자체에서 버젓이 이렇게 이장 통장들을 제주도 연수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더군다나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연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진주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밀접 조처라 분류돼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세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인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옆에 수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화 같은 경우는 입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앞에 기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진주시가 분명히 우리나라 안에 있을 텐데 이렇게 무감각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요. 진주시뿐만 아니고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좀 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도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사례들이 정말 숱합니다. 이동석 기자.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7천 명이 모인 결혼식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뉴욕 맨하튼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지하철로 2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밀집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교 전통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바로 보이는 곳은 유대교 회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 7천여 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지 언론은 7천 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유대교 정통파 손자의 결혼식이 열리는 현장인데 이렇게 축하해 주려고 모였는지 어깨 동무도 하고 그리고 모두 뛰는 모습까지 저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심각한 거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영상 보니까 대부분 마스크를 안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유대교의 그 과거 결혼식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하루 종일 축하 파티를 열면서 신랑 신부에게 축하를 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뉴욕 당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선 대규모 모임이 현재 금지돼 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은 15,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결혼식은 물론 축하를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결혼식장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하객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의사는 이 중환자실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I hope that the last moments of your life don't look like this. Because this is what you'll see at the end of your life if we don't start wearing masks when we're out in public, when we don't practice social distancing, when we don't wash our hands frequently. I beg you, please practice the precautions to reduce transmission of COVID disease so that we can effectively prevent disease for you and your loved ones.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동석 기자. 또 멜라니아 여사는 또 이 와중에 백악관에서 파티를 준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은 멜라니아 여사가 현지 시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연휴 축하 파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백악관에서 열리는 파티인데요. 보통 미국에선 12월을 앞두고 연휴 파티 등이 열리는데 코로나 정국인 만큼 현재 여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멜라니아 트럼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일단 백악관 참모진 및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초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요. 미국 방역 당국은 연휴를 맞아서 현재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수 감사절 기간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멜라니아 측은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개최될 것이다.
그리고 파티 참석 인원은 최소화할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파티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할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최대 명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에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백악관에서 파티 준비를 한다는 상황. 글쎄요,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